네, 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진행할 미메이커의 이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프로젝트 살펴보기를 같이 해보실 건데요. 같이 목차부터 쭉 보도록 하시죠. 일단 프로젝트 제작 목적부터 개요, 특징,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성, 그 다음에 와이어링의 구성, 그리고 부품의 구성까지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타이젠 OS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코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제작 목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에서 진행한 탑 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그런 해커톤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생각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은 타이젠 OS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완성해 보자는 게 이 강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개요를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개요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젠 OS를 실제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들도 함께 경험해 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타이젠 OS를 라즈베리 파이 3 B 플러스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마운트 시켜가지고 구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PM 0.3부터 1.3 구간, 그리고 1.0부터 2.5 구간, 그리고 PM 2.5부터 10 구간까지 총 3가지 구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모듈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의 구간별 그 농도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 모드로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심해질 경우에는 팬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로는 미세먼지의 양과 관계없이 내가 팬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를 공기청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2.5 이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해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연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뭐 띵스파크라든지 누비슨이라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고, 또한 원격 제어, 거기다가 모니터링까지 같이 가능한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고 프로젝트 특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OLED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측정하는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하는 모터의 팬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오토 모드인지 매뉴얼 모드인지 요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OLED를 통해서 직접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2.5 미세먼지 필터를 직접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각각의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차량용 미세먼지 공기청정 필터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이제 차량용 사이즈다 보니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크기가 좀 커지면 있는데 해커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와는 다소 사이즈라든지 뭐 제작하기 위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타이젠 OS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클라우드 플랫폼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주된 목적이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링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는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띵스파크를 통해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비슨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팬의 속도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팬의 컨트롤도 하실 수 있고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이렇게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에는 타이젠 OS가 들어가 있는 요 싱글보드 컴퓨터. 요번에 활용한 거는 라즈베리 파이 3 B 플러스를 이용을 했고요. 아마 이제 B와 B 플러스 둘 다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리 구워놓은 타이젠 OS 이미지를 여기다 마운트 시켜셔가지고 그 로딩을 시키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부팅을 시키신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MCU, 아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서로 이제 I2C 통신으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 혹은 이런 미메이커 보드를 이용해서 싱글 보드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MCU를 별도로 같이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MCU를 구성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모듈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OS고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돌아가는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얘는 펌웨어 단이죠. 그래서 이 펌웨어 친구들이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용이합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즉 타이젠 OS에서는 얘를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을 내려서 이 나머지 모듈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둘 사이에 아이스켜시 통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라즈베리 파이와 그다음에 아두이노 이 미메이커 보드 사이에 아이스켜시 통신을 통한 다양한 작업 뭐 이런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금 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플랫폼들이죠. 이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가 IoT라는 장비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신 부분을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클라우드 플랫폼 IoT를 만들 수가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띵스파크 그 다음에 누비슨 이런 플랫폼들을 직접 활용하고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뒷장에서 부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품들은 뭐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모터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버튼으로 LED를 그러니까 OLED죠. OLED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MCU 단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단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컨트롤이 타이젠 OS의 감독 그리고 통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이어링 구성인데 사실 와이어링 구성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잡하긴 합니다. 실제로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브레드보드 상으로 이제 쭉 옮겨놔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OLED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PMS 뭐 7003 요건 이제 미세먼지 센서죠. 이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 부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별도의 포트 아니면 빵판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된다면은 자세히 다뤄서 와이어링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 시간이 안 된다면은 이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보시고선 직접 구성을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살펴보실 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 이 부분이 직접 저희가 이미지를 올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모니터 상으로 띄워서 부팅을 해보는 게 아니라 요 시리얼 포트 있죠. 요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뭐 푸티라든지 이런 터미널로 요 안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잡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셋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모니터를 연결해서 부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얼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시리얼 터미널을 열어줘서 포트 뭐 컴 17, 컴 5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열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셋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터는 뭐 LMD 18200 모터 드라이버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아마 이 모터 드라이버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터 드라이브는 3A까지 이제 캐파가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모터 쓰는데 이 모터는 12V DC 모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활용한 거는 550도 써봤고 그다음에 775도 써봤는데 이게 요 시리즈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2V DC 모터하고 550 이렇게 치시던지 아니면은 12V DC 모터 775 이렇게 쓰시면은 모터가 나오는데 좀 사이즈가 크세요. 775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550 쪽으로 쓰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550 같은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돌리게 되면은 속도도 속도지만 이게 소음이 많이 커서 PWM 수치를 좀 낮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은 SMPS 12V 8A짜리를 쓰게 되는데 요 볼트의 전원을 가지고선 아두이노 혹은 미메이커 코딩 보드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DC-DC 컨버터를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텍트 스위치는 우리가 요 OLED 있죠, OLED. 요 OLED의 페이지를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OLED에 세팅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 예를 들어서 오토에서 매뉴얼로, 매뉴얼에서 오토로 이렇게 전환하실 수도 있고 또 팬의 속도도 점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팬 컨트롤도 같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와이어링 구성과 모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쳐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두이노 혹은 미메이커 보드와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타이젠 OS 상에는 서로 통신이 아이스켜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시그널 포트, GPIO 포트가 다 5V로 셋업이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GPIO 포트가 3.3V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압 차가 발생해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요 2채널 로직 레벨 컨버터를 쓰지 않고도 통신은 됐는데 가급적이면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걸 안 쓰시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라즈베리 파이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부팅이 안 된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요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라즈베리 파이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지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도 굉장히 주의해서 활용을 해 주셔야지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까지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부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미리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부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 B 또는 B 플러스 그다음에 아두이노 그다음에 미메이커 보드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PMS 7003 요 센서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LMD 18200 모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V DC 모터 550이나 775 저는 요번에는 550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음면으로 봤을 때는 775가 좀 더 나은 편이긴 해요. 토크가 좀 더 강하고 대신에 속도, RPM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550 같은 경우에는 토크는 약하지만 RPM이 강하다 보니까 요번에 장착하게 될 팬이 있거든요. 팬이 있는데 그 팬이 돌아가면서 약간 무리가 돼요. 약간 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 무리가 되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려면은 775를 써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128 곱하기 64 1.3인치 SPI 기반의 그 OLED를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PM2.5 전용 필터 이제 차량용으로 쓰게 되는데 제가 쓴 건 이제 포터 2용입니다. 포터 2. 뭐 자세한 스펙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MPS 12V 8A 뭐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채널 로직 컨버터와 DM2029라고 해서 USB to TTL 시리얼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갖고 계신 PC라든지 노트북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PS에 나오는 전압을 아두이노나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쓰기 위해서 DC-DC 컨버터를 또 이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파워 소켓 있죠.
컴퓨터에 끼우는 이제 전원 케이블 같이 그 파워 소켓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파워 소켓 커넥터까지 이렇게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D 모델링으로 잠깐 보시자면은 일단 요 아래는 이제 미메이커 코딩 보드 혹은 아두이노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가 보이죠? 요 밑으로는 SMPS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텍트 스위치, OLED, 그 다음에 PM2.5 필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DC 모터, 그리고 파워 소켓 커넥터. 아마 3D 프린터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D 프린터에 이러한 형태의 소켓 커넥터가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PMS 7003, 그 다음에 LMD 18200 모터 드라이버까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컨셉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품의 구성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타이젠 O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깃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하나씩 작업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